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일단 3%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3% 정도 하락한 부분이 있는 건 기술적으로 본다면 단기간에 많이 빠졌고 많이 하락하면서 역배열 구간으로 전환이 됐고 역배열 구간에서 고가에 대한 저항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는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면서 바닥 구간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엔비디아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블랙엘에 대한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소식이 실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HBM에 대한 얼마나 이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는 계속해서 악재 요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 강세를 보이고 올해 6월 달까지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부분은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HBM의 핵심 장비죠. TC 본딩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는 지금 화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전영현 부회장의 반성문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반성문을 보면 HBM에 대한 퀄 테스트를 아직까지도 통과를 못했다는 내용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삼성전자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죠? 한미 반도체가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가 지금 당장에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조금 부진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상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라 여기 삼성전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삼성전자가 내리면 시장이 같이 내릴 수밖에 없고, 시장이 내리면서 한미 반도체의 시세도 조금 뭐 꺾이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블랙엘에 대한 가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어제 화요일부터 뉴스가 나왔고요. 실제 납품돼서 새롭게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고 있고, 실제 훈련용 그 서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엘에서 사용되는 HBM의 용량은 H100, 그렇죠? 호퍼에서 사용되는 H100 여기서 사용되는 것보다 2.2배에서 많으면 2.5배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HBM에 대한 이 기본적으로 이 재고 부담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인 면을 보더라도 재고 부담이 있을 수가 없는 게 HBM은 주분 생산 방식입니다. 애초에 이 재고가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하락하게 된 것이냐?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을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떨어진 건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이런 이격을 지금 채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시장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실제 전영현 부회장의 거의 뭐 반성문 수준의 그 내용을 우리는 어제 다 봤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거의 뭐 초격차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 않았고요. 기술력을 회복하겠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기술력을 회복하겠다. 이런 이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미 반도체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다. 하지만 시장 측면에서는 상관이 있다. 자, 근데 그 시장 측면에서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시장에 대한 위험도 없다. 자, 그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바닥 구간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이닉스를 보면요. 하이닉스도 지금 3%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 3% 하락한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를 했고 예상치보다 1조 원이나 덜 나오는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HBM에 대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삼성전자에서는 D램 측면에서는 중국한테 추격을 당하고 있고 HBM은 하이닉스한테 밀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지금 기술력 회복 말고는 사실상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자, HBM뿐만이 아니라 ESSD를 포함한, 그쵸, 고부가가치 사업에서는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인데 삼성전자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재고 부담이 약간 쌓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이닉스는 HBM 그리고 ESSD 쪽으로 몰고 가야 되고요. 여기서 TC 본딩 장비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이닉스에서 HBM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HBM 생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TC 본딩 장비, 이 부분을 봤을 때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게 배시예요. 근데 배시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수주량이나 수주 규모,
그리고 생산되는 그 신규 팹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까지 다 보면 배시하고 한미반도체의 비교치는 사실상 비교가 안 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하락하는 부분은 다 나왔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블랙엘을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교체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요, 이 내용 보시면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실적의 증가세, 매출의 증가세만 보더라도 3천억대, 3천억대, 2023년도에 1,500억대를 찍었지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 그리고 좋아지는 부분 6천억대로 실적이 폭등하는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4분기 실적까지 확인하면서 실제 6천억대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1분기 때 700억, 2분기 때 1,200억, 여기까지 나왔죠. 그럼 두 개 합치면 2천억이죠. 근데 3분기 예상치가 2천억입니다. 그러면 2천억 하면 얼마입니까? 4천억이죠. 그럼 4분기 들어가면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초입 구간에 있고,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3%대 하락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반등폭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HBM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시세가 살아있다. 여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는지가 중요하고,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될지, 그쵸?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면서, 그쵸? 실전에서 활용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쵸? 알테오젠. 뭡니까? 신고가 종목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죠.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고가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는 매수하는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게 신고가 매매 기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달성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유튜브 라이브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링크는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라이브에서는 기법 강의, 그리고 왜 고가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기법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고 있고요. 여기 소통방에서는 실제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고 가격대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쵸, 폭등하는 종목군들을 왜 잡아야 되고 단기간에 수익이 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까지 강한 태성 같은 종목군들도, 그쵸,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사실상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매매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직전까지도 7월과 8월달 넘어오는 이 구간까지도 매매를 꾸준히 해온 결과, 여기 보시면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충분히 만들어냈다는 점, 이게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발생을 한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그쵸, 강세 종목군들을 구분을 할 때 고가 돌파 구간을 봐야 되고, 그건 가격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봤다면 한미반도체, 그렇죠? 한미반도체의 모멘텀이 있겠죠. 경쟁사에 대한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배시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매출액 규모에서 사실상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한미반도체가 높고요. 무엇보다 블랙엘이 출시가 되면서 HBM에 대한 이 수요라고 하긴 그렇고, 사용량 자체가 2.5배까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오피셜하게 나온 거고요.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안 빠지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하락 구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점, TC 본딩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경쟁사는 배시, 그리고 ASMPT, 그리고 CMS, 그리고 한화정밀기계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한미반도체의 주요 경쟁사는 배시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근데 이 배시도 신규 팹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할 거리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는 여기, 그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구간 정확하게 공략하면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에 오시면 라이브에서 기법 강의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무료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는 방법, 그 내용,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것인지, 그러려면 가격 너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17페이지 이상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미반도체 지금 어려운데 이 내용 가져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격 먼저 보자. 왜? 올라갈 때도 실적보다 먼저 올라갔고요. 떨어질 때도 실적보다 먼저 떨어졌습니다. 지금 실적 확인 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딱 한 가지.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보지 말고 가격을 보고 나서 뭘 봐야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경쟁사 그리고 HBM에 대한 사용량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딱 하나 더 있어요. 가격 보고 모멘텀 보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다시 돌려보시거나 종목단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다 싶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